안녕하세요. 나전치기 공예기업 미지컴퍼니입니다. 여기는 저희 공방입니다. 미지컴퍼니는 57 나전공예 기업인데요. 57 나전공예가 뭘까요? 온나무에서 나온 옷수액을 발라 자개라 불리는 조개 껍데기를 장식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기법이에요. 저희 기업은 이런 전통 기술을 살려 작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작하고 있는 작품으로는 소비자가 전통 자개공예 기법을 활용하여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DIY 자개공예 체험 키트와 디자인 생활소품, 예술작품 등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포 진로박람회 참가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전치기 공예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나윤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미지컴퍼니이고요. 나전치기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 나전치기 공예에 대해서 이것을 활용한 전통공예 활용 기업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개란 전복이나 소라, 진주 등의 조개 껍데기를 이런 공예품 또는 장신구 등에 부착할 수 있게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개공예로 어떤 생활 소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서 작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도자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었는데요. 그때 도자기를 배우면서 흙이 주는 촉감에 굉장히 매료가 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는 도예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자개공예 관련된 작가이자 기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개공예란 것이 도예를 비롯해서 어떤 공예에든 접목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예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공예 기업가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지식이 있고 전통공예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열려있고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도 할 수 있고요. 전통 기술을 가지고 다른 기업과도 연결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을 제가 이렇게 만나듯이 강의를 통해서나 어떤 수업을 통해서 또 체험 클래스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 분들에게 이렇게 전통 공예에 대한 기술이나 지식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예술 작품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드는 공예 기술이 좋다면 본인이 직접 작업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어떤 전시도 할 수 있고 시장에 나가서 작품을 판매하는 예술가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들 줄 알고 디자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통 기술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제품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품 디자인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통 기술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집 가까운 데 있는 혹은 여러 곳을 알아봐서 전통 기술을 가르쳐 주는 곳을 찾아가서 기술을 1년 반 정도 익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기술을 배우는 동안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받았는데요. 자격증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네,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꼽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일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지역에 제품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품 1000개를 포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3명이 꼬박 일주일을 매달려 포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마지막에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마지막 날 밤을 새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네, 노력을 이제 많은 부분에서 다들 하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언젠가 하루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 제품이 나오고 생산되고 판매되기까지 몇 달이 소요가 되는데 저는 그 과정을 하루에 저 혼자서 끝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뭐 기획해서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고객분들 응대하고 그다음에 뭐 업체와 미팅하고 재료 사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단 하루 만에 딱 끝낸 적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혼자서 해야 했기에 무조건 끝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10년 전 나에게는 회사에 다녔을 때 다니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경험 하나하나가 다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10년 후의 나에게는 지금까지 이 길을 자개공의 작가와 기업가로서의 길을 걸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던 것을 격려해주고 싶고 앞으로도 또 더 열심히 해보자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자개 그립톡 만들기를 해보시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자개 그립톡 만들기를 할 거예요. 그립톡이라고 여러분 핸드폰 뒤에 많이 붙여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자개 그립톡 판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동물 디자인도 있고 이렇게 남산이나 팔각정 모양의 디자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제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개발을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말고 이렇게 동물 모양의 그립톡을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 건데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있는 자개들이 있고 이렇게 모양이 있는 자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키트를 받으시게 되면 이런 자개가 4종류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색깔 같은 경우는 이 모양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의 자개가 들어갈 거고요. 뭐 이런 식의 벚꽃이면 뭐 이런 분홍색의 자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개는 이렇게 4종류가 들어가고 나머지 구성품은 이렇게 풀과 이제 마감재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자개를 붙일 수 있는 나무꽂이, 네, 이렇게 해서 판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구성품이고요. 자, 이제 이 구성품을 가지고 선생님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우선은 선생님은 이제 만들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다 오픈을 해놨어요. 해놨고 이 자개를 작업하기 쉽도록 이렇게 옆에 종이 하나를 두시고 그 위에 조금씩 덜어주세요. 네, 덜어주시면 돼요. 안 되면 뭐 손으로 꺼내셔도 되고요. 그래서 자개를 이렇게 좀 덜어 놓은 다음에 모양 자개 같은 거는 모양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쭉 펼쳐놔 주세요. 네, 이러면 잘 보이겠죠? 그 다음에 가로 자개도 색깔별로 조금씩 덜어놔 주세요. 이렇게 덜어놔 주시면 됩니다. 뭐 그냥 이 통 안에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덜어놔서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덜어 놓으셨으면 붙이는 건 굉장히 방법이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드린 자개 전용 풀이 있죠. 요거를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우리 이제 공예 작업할 때 풀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풀을 이제 원하는 요 새에 원하는 부분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자개를 우리가 붙일 거니까 풀은 자개를 붙이고 싶은 부분에만 조금씩 발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새의 배 부분에 먼저 해볼게요. 자, 풀을 이렇게 살짝만 발라주세요. 그래서 이 보시면 풀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게 너무 많이 풀을 흥건하게 해놓으면 풀이 마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풀은 아주 소량만 작게 해주시고요. 조금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꽂이를 사용해서 풀을 살짝 펴주세요. 쭉 발랐던 풀을 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꼬지 끝에 풀을 살짝 묻혀주세요. 이렇게 묻혀서 자개를 이렇게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꼬지 끝에 풀이 묻어 있으니까 자개가 붙겠죠, 꼬지에. 이렇게 해서 붙여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붙이고 있는데요. 이 자개를 붙일 때 중요한 거는 자개가 너무 겹겹이 많이 붙이는 거는 여기서는 별로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손에 이렇게 들고서 사용하는 제품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에 너무 많이 이렇게 두께가 올라가면 손에 까끌까끌하게 느낌이 안 좋을 테니까 그냥 얇게 이렇게 붙여가 주시면 되고요. 붙이실 때 자개 사이의 간격을 조금씩 벌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새라는 그림이 있고 그림에 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자개 사이의 간격을 넓혀주면 이 그림의 밑색이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 그림색과 어우러지는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자개는 조금씩 하면서 벌려줘 가면서 간격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네, 이렇게 계속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낙 이 자개공예라는 것이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실제 장인들이 작업을 할 때는 더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걸 하더라도 꼼꼼히 할수록 이 자개 자체의 그 빛나는 효과나 여러 가지 색깔과의 조화라든가 이런 것이 더 잘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붙여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자개를 드린 것이 자개 가루하고 모양 자개였죠. 이 자개 가루를 붙이는 기법을 옛날 전통공예 기법에서는 시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패법이라는 거는 그 한자에 가로 시자를 써서 가루를 붙여나간다는 뜻에서 시패법이라고 한 거고요. 이렇게 가루를 붙이기도 하고 또 넓은 면적에는 가루를 이렇게 뿌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 걸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가 어느 정도 됐으면 선생님은 이제 이 새 그 등 부분을 또 해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을 적당히, 풀을 많이 바르지 마시고요. 조금만 발라주세요. 그래서 또 풀을 살짝 펴주시고요. 다른 부분에 바를 거면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밀어주셔도 됩니다. 펴셨으면 저는 이 색깔에 맞춰서 파란색을 또 붙여볼게요. 이렇게 자개를 그 나무꽂이로 옮기면서 이제 하나씩 옮겨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옮기시면서 그 옮겨가신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자개를 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펴가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 가로자개도 가만히 보면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해요. 같은 색깔 안에서도. 그래서 선생님이 뭐 파랑이라고 이렇게 했어도 파랑색 안에서 그 색감이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자개 자체가 천연이기 때문에 그 천연에 이렇게 살짝 염색을 한 거라서 그 천연의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뭐 밝은 하늘색, 진한 남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붙이실 때 그런 색감을 더 디테일하게 응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선생님은 너무 디테일한 색감까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붙여보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받아서 작업하실 때는 자유롭게 붙여 나가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그 새 머리 쪽 부분에 조금 더 작은 조각을 사용을 했죠. 네, 이런 식으로 자개 크기를 작지만 자개 사이즈를 응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 이제 이 앞부분 새의 얼굴 부분을 해볼게요. 자, 여기도 좀 펴준 다음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얼굴 전체를 다 덮진 않고 이 아래쪽부터 약간만 그라데이션을 줘서 붙일 거예요. 그래서 눈은 살려두고요. 작업하시다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하면 힘드시니까 이렇게 들고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굉장히 세밀한 작업이죠. 자, 만드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꾸미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너무 디테일하게 힘들게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얼굴에 살짝만 붙여줬어요. 이제 이 바탕 부분에 또 붙여볼 건데 이번에는 모양자개를 한번 붙여볼게요. 모양자개 같은 경우는 모양자개는 이렇게 보시면 뭐 세모, 뭐 동그라미, 네모, 육각형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렇게 자개를 붙여나가는 거를 치패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전통 기법 이름인데요. 이름은 좀 어려운데 치패법이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선생님은 이런 뭐 꽃 모양을 좀 붙여보기도 할게요. 자, 새에 꽃도 달아주고 뭔가 꾸미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꾸며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빈 곳에도 좀 붙여주시면 좋아요. 자개 같은 경우는 많이 붙일수록 화려해지고요. 화려한 것을 좋아하시면 자개에 붙이는 양을 많이 해주시고 그냥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면 자개를 포인트로 붙여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거를 자개 색깔과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더 붙여줄게요. 저는 이 나무, 새가 앉은 나무에도 자개를 얹어줄게요. 저는 화려하게 붙이는 게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서 자개를 조금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자개는 이 작업하는 거는 붙이는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하지만 여러분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만드셔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좀 이렇게 많이 붙여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립톡이라고 해서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제품을 하지만 사이즈가 큰 제품을 만들 때는 이 자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거를 크게 확대해서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 그림을 그릴 경우에는 자개를 활용해서 원근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가까운 거는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잖아요. 그것처럼 자개도 가까운 거는 크게 큰 조각을 붙이고 멀리 보이는 거는 작은 조각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셔도 좋아요. 네. 이 꼬지 끝에 풀이 너무 묻어서 자개가 계속 붙으면 좀 이렇게 옆에 휴지 같은 걸 두고 닦아가면서 하셔도 좋아요. 물티슈도 괜찮고요. 선생님은 지금 풀 속에 있는 새를 표현하려고 하는지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이 나중에 봐주세요. 자, 하나만 더 붙여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은 어느 정도 다 붙였어요. 이렇게 붙였고 자개가 이제 다 들어갔죠. 남은 부분이 있다면 더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붙여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붙였으면 자, 요 그립톡을 조금 말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풀이 마른 쪽이 아까 먼저 시작한 쪽은 조금 말랐는데 다 이제 풀이 다 말랐을 때 이제 이 투명 코팅 마감제를 위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감제를 바르는 이유는 마감제가 이 자개를 더 잘 붙게 하고 그 다음에 자개 빛이 지금보다 한 1.5배 정도 더 빛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마감제를 다 자개 다 붙이시는 부분 위에 한번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한번 바르시고 그 다음에 나는 두께가 좀 더 있는 게 좋다 싶으시면 마감제를 한 두세 번 더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한번 위에 발라볼게요. 이렇게 풀을 바를 때 자개가 안 움직이면 풀이 다 마른 거예요. 마감제를 바를 때 이렇게 자개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다 마른 부분 위에만 그 위에부터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시작했고요. 보시면 붙인 부분과 안 붙인 부분에 조금 색깔이 차이가 날 거예요. 화면으로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마 직접 해보시면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이 부분이 말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코팅 마감제를 했고요. 여기가 마르고 있습니다. 마르고 있는 부분에 또 발라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마감제를 한 두세 번 정도 한 번 바르고 말린 다음에 또 한 번 바르고 한 10분 정도 말린 다음에 또 한 번 바르고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바르면 이제 이 자개가 완전히 부착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도 붙였으니까 핸드폰 뒤에 한번 이렇게 대볼게요. 자,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직접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립톡을 오늘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을 만들면서 자개공예라는 전통 공예를 활용해서 좀 재밌는 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이런 전통 공예가 뭐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여러 분야에 관심 가져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체험도 해보시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체험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체험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를 돌아보니까 중학교 때 선생님은 하루에도 꿈이 수십 번씩 바뀌기도 하고 뭐 하고 싶은 것이 많기도 했다가 아예 아무것도 모르겠다가 하고 생각이 많이 변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봐도 아마 그런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걱정을 많이 하지 말고 이런 직업에 대해서 알려주고 들려주는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서 아, 이런 일도 하는구나,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이런저런 직업을 들으시다 보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 보면 자기가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법도 익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업에 대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길을, 선생님과 같은 길을 걸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